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 극장에 다녀왔습니다. 재미있는 영화 보고 왔는데요. 우선 멤버를 소개합니다. 오늘도 역시 극장에서 좁은 의자를 사정없이 괴롭혔던 오샥 소개합니다. 예, 다시 보는 영화라 베베 꼬면서 봤죠. 네, 뭐 그래도 재밌었어요. 오늘은 정말 감동 어린 눈길로 화면에서 눈길을 뗄 수 없었던 최과장 소개합니다. 네, 최과장입니다. 오늘따라 눈이 초록초록하더라고. 저는 이런 영화 좋아해요. 오늘도 극장에서 맛있는 팝콘을 정말 맛있게 먹었던 진욱이 소개합니다. 네, 진욱입니다. 팝콘 맛있어요. 진욱이가 사온 팝콘이었죠. 우리가 뺏어 먹었는데. 야, 아까 그거 뭐냐 그거 좀 달짝지근한 거. 캐러멜 팝콘 아니에요? 아, 카라멜이 아니고 네가 두 번째 준 팝콘 있잖아. 아, 그건 제가 따로 사온 거요. 따로 사온 거야? 그거 뭐야? 허니버터 팝콘. 요즘 허니버터 너무 인기 많아서. 허니버터 팝콘도 있어? 팝콘도 있어요. 그거 따로 가져왔어요, 몰래. 쓴데 관계자분들 죄송합니다. 남은 거 없냐? 네, 저는 음악 영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오늘은 막 몸을 긴장시켜서 힘을 꽉 주고 영화를 봤던 김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ll right, gang. Whiplash. Now, are you a rusher, or are you a dragger, or are you going to be on my fucking time? How's it going with Studio Band? Good. I think he likes me more now. His opinion means a lot to you, doesn't it? This is why I don't think. 우리가 오늘 좋은 영화를 진짜 본 것 같은데 오늘 영화 소개하는 시간 가질까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고 왔을까요? 오늘 저희가 본 영화는 오늘 우리가 무슨 영화를 봤나요? 내가 이거 얘기해줄게. 내가 무슨 영화를 봤나요? 그럼 네가 한 번 더 물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 그걸 못 맞춰. 진욱이가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한 번도 못 맞춰. 아니요, 소개는 이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이거는 속이 없었어. 그냥 했었죠. 예, 오늘 본 영화는 위플래시라는 영화죠. 아, 예, 위플래시. 노래 이름인가요? 곡 이름인가? 그렇죠. 여기 뭐 곡 이름인데 채찍이라는 뜻이죠. 채찍. 예. 그리고 소리가 채찍 나니까 찰싹. 위프하고. 예. 그 앞에 가죽 부분. 그거를 위플래시라고 하는데 위플래시가 뭐 영화들 위플래시라는 영화도 많았고 밴드도 있고 그 메탈리카 노래 중에 위플래시라고 있잖아. 나는 근데 어렸을 때 밥 제임스랑 얼클루가 같이 했던 앨범 중에 위플래시라는 곡이 있었어. 그래서 난 그 곡을 참 좋아해가지고 오늘 끝날 때 그 노래 듣자. 아, 좋습니다. 미리 예약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 플래시 어떤 영화인가요? 위플래시 따끈따끈한 2014년 영화입니다. 네. 2015년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3개 부문을 상을 받았어요. 일단 나무조연상의 J.K. 시몬스. 조연상 받았구나. 예. 최 과장이 좋아해가지고 전에 한번 소개하고 그랬는데 바로 나무 조연상. 예. 아, 그때 내가 위플래시 영화 좀 얘기하다 말았던 예, 맞아요. 한번. 예. 상 줘야죠, 근데. 예, 이렇게 하는데 받아야지. 상 줘야죠. 받아야지 뭐. 상 안 주면 욕 먹어요. 맞아. 막 그냥 혼자 이렇게 감초 같은 그런 조연으로만 나오다가 뭐 아빠 역할 뭐 이런 걸로만 나오다가 진짜 이렇게 강한 연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완전. 근데 정말 인상적이었죠. 근데 정말 이 영화 보면은 무서워. 저는 누구나. 저는 첫 마디 하자마자 대들고 싶었다니까. 예. 그리고 편집상 받았고요. 네. 오스카에서. 네. 그리고 사운드 믹싱상 받았네요. 예. 내가 편집상을 맞춰가지고 작두가 됐잖아. 네. 오샥 작두. 골든글러브에서도 그 나무조연상 받았고요. 그렇죠. 저 바프타에서도 나무조연상. 예, 예. 그럼 다 탔어. 네. 주연 앤드류 역은 마일즈 텔러라는 배우가 마일즈 텔러. 했습니다. 예. 네. 이 친구는 이제 드러머로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데 실제로 15살 때부터 드럼을 쳤대요. 그렇구나. 네. 이번 오스카 시상식 보니까 중간에 드럼 치는 거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버드맨 이런 거 패러디하면서. 네. 네, 그리고 플래처 이 네. 아주 악독한 음악 선생님, 그렇죠. 밴드 마스터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네. 재즈 밴드 마스터로 J.K. 시몬스가 나왔습니다. 네.
나머지 또 많은 배우들이 나오지만 뭐 추가적으로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난 거기서 극장 팝콘 파는 그 니콜인가? 니콜. 너무 좋던데. 형 스타일이에요?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상큼하잖아. 아 그런 여자 있으면 맨날 극장 가 영화도 보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팝콘 먹고. 그게 딱 그거야. 님도 보고 콘도 먹고. 근데 이 영화에서 위플래시는 그 행크 레비라고 옛날 재즈 밴드 리더 진짜 작곡가인 행크 레비가 쓴 곡인데 박자가 되게 어렵기로 유명한 곡이야. 어렵죠. 이게 계속 변박이 돼서 드러머들한테는 악몽인 곡이죠. 이 영화를 내가 보고서 이런 곡이 있으나 하고 들어봤더니 너무 어렵더라고. 왜냐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브라스 섹션이나 이런 거는 뭐 그런데 드럼이 계속 리듬이 바뀌어. 그래서 드러머들의 악몽이구나 이 노래가. 왜냐면 이 위플래시는 드러머의 얘기예요. 재즈 드럼을 배우는 콘서바토레 같은 데서 드럼을 배우는 아이 19살짜리 학생의 얘기죠. 이게 스토리 이거 학교 아니에요? 학교인데 그쵸? 그러니까 음악 전문 음악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무슨 콘서바토레라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셰이퍼 콘서바토리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학교가 있지는 않고요, 뉴욕에. 실제로 있는 학교는 아닌데 예. 가상의 전문 음악원. 그러니까 줄리어드 같은 거죠. 뉴욕에 줄리어드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음악 대학 같은 데인데 전문대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근데 나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처럼 여기서 마일스 텔러가 19살인데 제일 어리다고 하는 거 보니 그러니까 뮤지션을 그쵸.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쵸. 실제로 이제 그 밴드 그 안에 소속된 밴드에서도 급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급에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더 좋은 밴드에 들어가고 또 여러 콘테스트에 나가면서 또 이렇게 명성을 얻고 자기가 연주자로서 명성을 얻어서 그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친구들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 이제 이 주인공 앤드류가 드럼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자기 혼을 불살라서 연습을 하고 또 자기 그 밴드의 그 마스터인 플래처와 아주 불튀기는 전쟁을 하는 거니 예, 예, 전투를 하고. 밴드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렇죠. 이것도 전쟁 영화인가? 그렇게 하긴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갈등인데 이제 주인공은 앤드루 네이먼. 앤드루 네이먼. 앤드루 네이먼인데 처음에 이제 카메라가 줌인해서 들어가면 얘가 드럼을 막 치고 있죠. 예. 실제로 마일스 텔러가 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드럼을 쳐서 이 영화 보면은 실제로 치는 게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뭐 뒤에 드럼 솔로 이런 거는 그거는 그건 소리 붙인 것 같고요. 그렇게 치면은 음악 해야지 영화 안 하고. 근데 이 친구가 그 카메라가 쫙 하면서 얘가 연습하는 게 나오잖아. 그러면서 플래처 선생님이 들어오죠. 예. 그러면서 다시 쳐봐. 뭐 이렇게 하면서 더블 타임 스윙이라는 걸 쳐보라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뭐 이 영화 보면은 재즈 관련된 용어도 많이 나오고 재즈 음악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재즈 오케스트라라고 하죠. 빅밴드라고도 빅밴드, 예. 빅밴드라고도 하고 그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학교의 스튜디오 밴드 녹음하는 스튜디오 밴드의 드러머 한 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트럼펫이나 트롬본은 여러 명이 하는데 보통 기타, 피아노, 드럼 이런 거는 리듬다이는 한 명이죠. 그러니까 메인이 있고 주 연주자와 그쵸. 부연주자로 나뉘더라고요. 저 뒤에 이제 언더스터디 같은 애들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봐요. 뭐 재즈 아카데미 같은 데서는 이제 얘가 이제 저 밑에 하발이었었는데 나이도 어리고 학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근데 얘가 이제 대빵인 플래처의 눈에 들어서 메인 스튜디오 밴드로 이게 들어가게 되죠. 승진을 하는 거야, 승진. 픽업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그런 것들이 잘 나오죠. 그 메인 드러머를 밀어내고 얘가 왜냐하면 더블 타임 스윙을 많이 연습했거든. 여기 그렇죠. 버나드 퍼디가 아니고 버디 리치가 나오죠. 버디 리치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재즈 드러머. 네. 근데 옛날에 흑인 드러머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 백이냐. 그래서 마일스 텔러 방에 이렇게 붙여놨잖아. 예. 버디 리치 그리면. 근데 버디 리치가 이 플래처 선생님 같을 때 그 성격 괴팍하고 막 이렇게 뭐 집어 던지고 막 자르고 막 그랬다는 거야. 버디 리치를 좀 이렇게 빗댄 것도 있고 뭐 감독이 드러머였다면서요. 자기 완전 자전적인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잘 연출을 했나 봐요. 데미엔 체즐. 채즐, 예, 데미엔 체즐. 데미엔 채즐 뭐 완전 듣도 보도 못한 감독이야. 근데 이게 뭐
처음인가 두 번째인가 그렇죠. 이 영화를 기획할 때 펀딩을 못 받았대요. 그렇죠. 네, 펀딩이 안 돼서 그러니까 자기 명성도 없고 뭐 이 스토리도 그렇게 뭐 색다르지 않으니까 못 받다가 선댄스 영화제 단편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고 또 상도 받고 그러면서 펀딩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감독이 85년생이에요. 굉장히 어려. 그러니까 이 주인공 마일스 텔러랑 몇 살 차이 안 나. 그러니까 형 동생 하면서 이제 찍은 거지. 근데 자기 자전적인 얘기니까 프린스턴 고등학교에서 드럼 전공을 했대. 그래서 학교에서 분명히 시달렸을 거 아니야. 인터뷰 보니까 자기는 이제 그 졸업하고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닫고 드럼을 그만뒀대. 재즈 드럼을. 근데 난 사실 음악 영화들 이렇게 보면 남일 같지 않아 가지고 왜 좀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봐야 영화가 재밌잖아. 근데 나는 음악 영화 이렇게 보면은 막 좀 다른 게 보이는 불편하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좀 남일 같지 않고 좀 지긋지긋하고 막 이런 것도 좀 있고 내가 물론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은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오샥이 딱 이 프레즐 선생 같아. 내가 얼마나 얼마나 표독스러운데 그냥. 형 몰라서 그래요. 저희가 이제 쌍투스라는 그 합창 이제 동아리를 했잖아요. 거기 분위기가 약간 이 빅밴드 분위기예요. 진짜? 저는 정말 공감하면서 왔어요. 진짜? 네. 우리가 그랬나? 형 장난 아니었어요. 저 그래서 97학번 여자 후배들이 저 아직도 미워해요. 제가 플래처 같았어서. 그렇죠. 거기서 최 과장도 여기서 플래처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저는 막 옛날 생각하면서 보게 돼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좋아? 좋기도 하고 좀 이렇게 아련하기도 하고. 근데 아니 좀 음악한 사람은 물론 이 플래처 선생처럼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카리스마도 있고 권위도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막 싸대기 때리고 그러잖아. 지금 이 영화에서. 나 이거부터 얘기해 보자고. 난 진짜 웃기다고 생각밖에 안 했는데. 웃겨? 왜 웃긴? 음악가 3초 이상 안 들어. 따따딴 그래 됐어 넌 가. 이런 정도고 3초 이상 안 듣고서 판단이 가능할까라는. 네, 판단 가능해요. 네, 여기서 나온 건 다 판단이 되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좀 아니 이거 음악 안 될 음악을 이제 진짜 어느 정도 레벨에 도달한 사람들은 저는 그 정도 레벨은 아니지만 레벨에 도달한 사람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과는 너무 달라서 사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카메라 이렇게 딱 들고 있는 폼만 봐도 저거 카메라 몇 년 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그런 눈이 거야. 있거든. 그런 거야. 근데 그 폼을 보고서 아는 것과 솔직히 이렇게 뭔가 이 플레이를 하면서 들은 것과 예를 들어서 어떤 음을 내는데 그 음이 틀렸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음적 오초면 알 수 있거든. 목소리 내는 거 들으면 알아요. 그 노래도. 그런데 아까 오샥이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혼자 연습하고 있는데 뭐 해봐 3초 이상 안 들어. 그 다음에 뭐 시켜놓고 나가. 옷 안 가져갔네? 그런 거 다시 들고 들어와서 가고 도대체 저 사람 무슨 생각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계속 돌아다니니까. 물론 이제 이 영화에서 약간 과장한 면들은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 친구지만 그런 모습이 있어서 하는 얘기야. 내가 오샥 형은 되게 있어. 아니, 카리스마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오샥 형이 저보다 5년 동아리에서 5년 선배인데 제가 이제 딱 우리 동아리에 들어갔을 때 오샥 형은 정말 전설의 존재였어요. 그렇죠. 딱딱 이 플래처하고 비슷한 인간인 거야.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카리스마로 막 이렇게 막 휘어잡고 이러는 막 욕하고 막 이런 식으로 휘어잡는 게 아니라 되게 온화한 카리스마인 거죠. 그래서 아니, 나는 어떤 게 있냐면 오샥이 딱 해서 근데 잠깐. 나 지금 들어봐. 넌 자꾸 들어봐. 플래처 얘기 말하지 마. 조용히 들어봐. 오샥이 어떤 게 있냐면 남이 어떤 걸 했을 때 이 사람은 열심히 했잖아. 근데 수준이 안 맞을 수도 있어. 물론 뭔가 다를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다 대고 짜증을 내거든 일단. 이러니까 이러면서 일단 그런 모습이 있어. 그건 누구나 다 음악 할 때 형 저희 그 정도는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진짜 나는 옛날에 상처 많이 받았거든. 제가 저희 후배들이 저한테 상처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 이제 동아리에서 연습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 나오죠. 이렇게 음악 듣다가 누가 불협화음 내는데 그렇죠. 자 지금부터 색출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막 색출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지금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색출을 해서 어떤 애를 막 욕을 하고 걔를 쫓아버리는데 사실은 걔가 아니야. 걔가 아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애인데 네가 그런 거 맞아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인정을 하거든요. 제가 그랬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그거를 못 알아듣는 것도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쫓아냈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도. 그래요? 네, 노래하다가 이상한 소리 내는 애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제 좁혀가는 거예요, 점점. 자, 이번에 엘토만 불러봐. 엘토만 불러서 한 명씩 불러봐. 그런 다음에 이상한 소리 내는 너 나와서 따로 연습해.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그렇구나. 너 그렇게 했니? 그러니까 싫어하죠, 애들이. 뭘 안 그런 것처럼 지금 눈을 동그랗게 갑자기 슬쩍 팔을 빼. 나는 이게 딱 들으면 누군지 알았거든. 그거를 한 명씩 불러보게 하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형은 음악하죠. 저는 회사 다니고. 근데 나는 그 내쫓는 장면도 사실은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음악적인 어떤 완성도를 위해서 하는 것도 맞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걔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지는 않은 처음부터 것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난 좀 들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악이라는 그 정당성 때문에 다른 거 다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뭔지는 알 것 같아 이 사람의 마음을.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내가 제일 싫은데 제가 만약에 잘하면 제일 쓰는 거야 이 사람은.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근데 그거 컨트로버셜 하나 있어. 나중에 그거 같이 얘기하자고. 물론 이제 이 영화를 보면은 이 플래처 선생이 과연 이게 옳으냐,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이 영화 보고 나서 제일 남는 거는 역시 이 앤드루랑 이 플래처 선생이랑 나중에 만나잖아. 이제 그 사단이 다 있고 나서 둘이 어서 바 같은 데서 만나죠. 재즈 바 같은 데서. 거기서 플래처 선생이 뭘 이렇게 연주하고 있고 앤드루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그렇죠. 둘이서 이제 대화를 나누죠. 그러면서 찰리 파커 얘기를 하잖아. 찰리 파커는 아주 뭐 전설적인 색스폰 색소폰이스트죠. 부는 사람이고요. 버드라고 했죠. 버드. 그래서 버드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거기서 포레스트 휘테커가 찰리 버드 했었죠. 하여튼 그 찰리 파커라는 아주 유명한 색스폰 연주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죠.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야. 뭐냐면 조 존스라고 이제 카운티 베이시 그 오케스트라에서 드럼 치던 아주 유명한 재즈 드러머가 있어. 네, 조 존스가 어느 날 찰리 파커 초짜 찰리 파커한테 심벌을 집어 던졌다는 거야. 못 해가지고 찰리 파커가 그거를 이제 얻어맞고 뭐 집에 가서 절치부심 한 1년 정도를 연습을 해서 다시 나타나서 찰리 파커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플래처 선생이 계속 했나 봐 그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이 앤드루 마일스 텔러도 그 얘기를 듣고 연습만이 살 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바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마일스 텔러가 그러잖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찰리 파커가 태어났다면 혹시 선생님처럼 그렇게 하는 게 라인이 있지 않냐고. 한계가 있지 않냐고. 만약에 그 라인을 넘어가면 찰리 파커 피기도 전에 확 짓밟는 거 아니야. 그치, 또 다른 찰리 파커를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하잖아. 관객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게 위대한 연주자나 음악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앤드루는 자기가 찰리 파커가 되고 싶은 거지. 얘는 버디 리치가 되고 싶었던 거고. 근데 그 극한 때문에 얘는 정말 고민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그래서 중간에 막 CD랑 막 다 버리잖아. 음악 안 하려고. 그런 거가 나오는 듯이 선생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야. 나는 여기서 이 감독이 그리려고 했던 게 뭐 플래처 선생을 악역으로 그리고 이 앤드루를 주인공으로 그려서 뭐 이랬다기보다도 어떤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야나도 마찬가지인데 타고 나면서 뭐 천재기가 있어서 정말 잘하는 뭐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페리테 동화고요. 다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기잖아요. 거기에 이제 재능이 더해져야지. 근데 여기서의 이 플래처 선생이 과연 찰리 파커를 그러잖아 중간에 나는 나의 찰리 파커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 자기가 이제 조 존스인 거지. 그래서 중간에 의자 던지고. 그렇죠. 얘한테도 앤드류한테도 의자를 연주하는 애한테 처음에는 편하게 한번 해봐. 자 부연주자 나와서 편하게 한번 해봐. 찝찝해. 네, 그런 사람도 이렇게 있어. 하다가. 그 선배들 중에. 그 그렇게. 박자 카운트마다 따기 때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한 가지만 1, 2, 3, 4에 이제 따기를 때리잖아요. 한 근데 가지만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얘기 좀 들어주세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왜냐하면 그게 빠른지 느린지 모르겠거든.
아니 그거 느껴져? 그 영화에서? 예, 느껴져요. 그래? 예. 내가 모르는 세계구나. 걔가 저는 게 있어요. 예. 절어서 화내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는 그러니까 박자가 박자를 절거나 좀 틀리거나 그럴 때 화내고 막 저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잘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보면서 그렇죠. 제가 보면서도 조금 이상한데 이때 그 제이키 시몬스의 표정이 이렇게 탁 찌그려지고 아 노노노노 그러면서 이렇게 딱 바로 잡고 다시 시키고 막 이러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 장면들이 뒤에 플러스 음악과 박자가 안 맞거든요. 안 맞거나, 예. 계속 어긋나니까 듣자마자 아는 거죠. 그래갖고 따기 때리는 것도 1, 2, 3 짝, 1, 2, 3 짝 칠 때 우리가 맞다 보니까 보는 관객들이 지금 빨랐어. 지금 느렸어. 이거 빨리 판단이 쓰는 거예요. 난 안 쓰더라고.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진욱이는 뭐 퍼쿠션도 치고 하고 뭐 리듬감이 좋은 애니까 알지. 그게 뭐 영화니까. 영화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래서 뭐 그런.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돌아가 보면 사실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 상사건 선생님이건 뭔가를 배워야 한다는 입장은 항상 뭔가 부족한 거잖아. 그 부족함 때문에 야단을 맞게 돼 있어. 근데 야단을 맞게 되는 이 습성이 대체로 어떤 스타일로 되냐면 혼낸 놈만 혼내. 혼나는 사람만 혼나. 못하니까. 못하니까. 근데 잘 보이니까. 도드라지니까 이게 뭐 모난절이 정만다고 이렇게 계속 때리는 거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모난 정이 모난 돌이 정맞는다고 정이 돌 맞아요. 또 하여튼 맞아. 근데 그 계속 당하는 사람은 이제 비틀어지는 거지. 그러면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나도 사실 후배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고 하지만 나의 입장은 아주 명확해요. 아마추어들 있잖아. 재미로 음악을 한다거나 무슨 행사 때 뭘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뭘 이루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취미로 하느냐. 예. 취미 내지는 좀 더 그 취미에서 좀 더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음악을 즐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음악의 어두운 면, 혹독한 면 이런 거는 맛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뭔가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하는 건 모르겠는데 못 한다고 조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그럴 필요 없잖아. 근데 프로들은 조져야 돼. 자기가 못 하는 거면 못 하는지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드러머가 그거 진짜 답답한 일이에요. 자기가 못 하고 있는데 못 하는지 모르고 자기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지. 오늘 플래처 선생님도 아까 그 찰리 파커 대화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 영어에서 제일 나쁜 말이 굿접이다. 그 말이 제일 나쁘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 조 존스가 잘했어. 그냥 뭐 그 괜찮았어? 정도면 신뱅치고는 괜찮네. 굿접 이렇게 했다면 과연 찰리 파커가 태어났을 것이냐 이 말을 하거든. 난 뜨끔하는 거지. 나는 프로들한테도 혹독하게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아까 거기서 좀 절었는데 다시 한번 잘할 수 있겠지.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진짜로. 그러니까 역으로 놓고 보자고 뭐냐면 형한테 혹독한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야, 너는 뭐 아마추어. 아니 오작형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두 가지 선상이 야, 있어. 너 바보냐? 막. 아 바보냐 정도는 그 양반이지. 난 이 음치들. 야 하지마. 너 가. 뭐 이거 박치들. 때려쳐. 뭐 이런 얘기 소리 많이 얼마나 하고. 많이 너 들었는데. 10년 노래 해갖고도 10년 뭐 했냐고. 아니 나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추어잖아요. 아마추어들한테는 나는 나한테 왜 그랬어 근데. 그 친한 애들은 이제 뭘 친해다가 친한 애들은 그런 거지. 나한테 왜 아무튼 그랬냐고. 근데 아니 그 찰리 파커 그 논쟁에서 사실은 조 존스가 심벌을 찰리 파커한테 던진 게 아니래. 그래요? 심벌을 그냥 땅바닥에 떨어뜨렸대. 근데 그 얘기가 그거는 논쟁의 그 방향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런 거죠. 물론 오샥이 얘기한 방향이 이게 있어. 이걸 음악이 아닌 다른 일로 배입해도 우리 세계에도 똑같은 일이 있거든. 왜 그것도 못하냐? 왜 이것도 못하면서 너 일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할 때 못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래 한두 번 듣게 되면 고치면 돼. 근데 고치는 부분이 뭔지 몰라. 전달 방식이 잘못됐건 아니면 말하는 방식이 잘못됐건 보여주는 모습이 잘못됐건 이 사람은 느끼지 못하고 있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서 왜 맞지? 빠른 거야 늦은 거야? 난 전혀 모르거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모른다고 따길 때려. 이런 거죠. 이게 한 가지 방향이고 두 번째는 그런 똑똑함을 견디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거야 사실. 나도 똑같은 느낌을 가져. 근데 그쵸. 아까 그 부분에서의 분분이 뭐냐면 나도 심하게 얘기할 때는 뭐 그냥 그만둬라. 나는 좀 조용히 얘기하지. 야 너 일 안 맞는다. 그만둬라.
여러 사람 고민시키지 말고 넌 다른 일을 찾는 게 좋겠다. 그런 상황이. 근데 이게 있다니까. 솔직히 말하면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나쁜 소리일 수도 있어. 그치, 더 나빠. 나는 좀 알았어. 그래. 근데 이 너도 두 가지 방향이 지금 공존하거든. 여기서 결국은 뭐냐면 열정으로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잖아.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라고 일반화 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내가 음악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오늘 같은 영화를 이렇게 보면 그 질문이 남아요. 그러니까 과연 재능과 열정 그리고 노력 이거 세 개의 믹스가 어느 정도 잘 돼야지 되는 건가. 이 영화를 보고서 내가 되게 오늘 많이 뜨끔했는데 뭐냐면 그 앤드루 마일스 텔러가 중간에 보면 그 아까 예쁜 팝콘 걸 걔를 리콜. 내가 아무래도 그 여자랑 좋아하는데도 드럼을 연습하려면 널 만날 시간이 없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별을 통보하죠. 응. 예. 아주 내가 여기 드럼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결국엔 너가 너 왜 그렇게 해? 그렇죠. 너무 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할 테고 그러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 짜증을 낼 테고 그럼 우리는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거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 미연에 너랑 나랑 안 만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걸 보면서 형은 뜨끔했다는 거잖아요. 형은 그런 적이 없었어. 아니 그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뭐 얘는 확 연습 손에서 피가 나잖아. 그러니까 네. 물론 드럼 스틱 뭐 내가 아는 드러머들 보면 다 이렇게 손 거기 굳은 살? 잠자서 다 굳은 살 있고 그쵸. 피가 많이 나요. 근데 이 영화처럼 그렇게 피가 막 튀고 이러진 않지. 흥건하게 막 철철 나고 그러지 말도 안 돼. 않죠. 사실 말도 안 되고 손에서 굳은 쌀이 잡히면서 이게 접히면서 그 잡은 물집 데가 같은 게 터지고. 물집이 생기고 피가 나고 하긴 해요. 드러머들이 그래서 뭐 장갑도 끼고 막 하는데 다 맨손으로 치죠. 근데 이제 재즈 드럼은 잡는 법이 또 달라요. 그쵸. 네, 그게 이제 오소독스 스타일이 있고 뭐 이런데 그냥 락 드럼은 쿵쿵 딱 이거 칠 때는 뭐 스틱을 아무렇게나 잡아도 되는데 이제 재즈는 아무래도 이런 락 드럼이나 팝송에서 듣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뭐 잘 치는 사람들 보면은 막 눈 돌아가죠. 그리고 무슨 얘기가 다 이렇게 됐네. 아 열정. 중간에 보면 그 여자친구랑 그렇게 자기가 좋다고 해서 만난 애를 그렇게 해버리고 또 중간에 막 삼촌네 집이랑 같이 저녁 식사 먹는 점에 나오잖아. 사촌들이랑 거기, 이렇게 사촌들이랑 막 얘기하면서 좀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술하고 음악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항상 있잖아. 보면서 막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근데 전형적으로 얘가 그러더라고. 그건 이미 자극을 한번 받았기 때문이잖아. 근데 근데- 말을 일부러 그 아버지가 너 들으라는 식으로 우리 애는 곧 뭐 유엔 총장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유엔 총장이 걸거든. 아니고요. 유엔 뭐지? 저기 홍보 모델. 홍보 모델이었어? 예. 하여튼, 주인 총장이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반기문 되는 줄 알았어 난. 그럼 그런 식으로 자꾸 한 번씩 그 속내를 드러내잖아.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얘가 음악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약간 하는 그런 게 거예요. 있어. 예. 어. 아니 뭐 막지는 못하는데 그 저녁 식사 자리가 그렇게 부드럽게 되는 자리 아니야. 좀 약간 공격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래서 얘가 욱해서 그래서 한 예,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회성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참을성은 없어. 그러니까 참을성도 없고 사회성도 없고 어떤 대인 기술이 없어지는 거지. 자꾸 이런 식으로 음악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예, 좀 있죠. 사람들이 처음에 접근할 때 저 사람 너무 특이하고 멋있어. 그냥 보통 사람 같지 않다라고 했던 그 매력적인 부분이 사실 사회성이 없어서 나오는 걸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영화 보면서 좀 아까 내가 찔렸다라는 게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젊었을 때 어떤 일정 부분 기간을 좀 저렇게 열심히 모든 거를 다 셧다운 하고서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난 항상 하는 후회거든. 그러니까 아까 형이 얘기한 세 가지 요소가 열정, 재능 하나가 뭐였죠? 노력. 아 노력. 열정과 노력 열정이 비슷한 노력 거네. 비슷한 거죠. 예. 근데 형은 제가 이게 옆에서 지켜본 형은 정말 노력 빼고는 다 완벽해요. 그렇지 않냐? 거기 노력에 과로하고 지구력 이런 게 들어가야 돼. 이런 게. 나 형한테 진짜 지구력, 노력
이거를 지금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게 무용보예요. 그렇죠. 그치. 저도 뭐 나 되게 놀랬어. 나 가까이 본 솔직히 시간이 놀랬어. 벌써 십수년이 됐는데 진짜 맞아요. 그래서 나도 형- 인정합니다. 형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걸 되게 안타까워했어. 형이 젊은 시절에 진짜 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진이 형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형 다 좀 젊었을 때 지금 한참 때인데 지금 막 뭘 막 만들어내고 이러는데 맨날 저렇게 그냥 뭐 귀찮은 거 싫어하고 뭐 열심히 안 하고 형 기억 못해? 야, 형 자꾸 얘기가 아니, 오샥 형이- 화살이 나한테로 돌아오게 하지 마. 왜? 형이 형 얘기를 스스로 꺼냈는데 뭘?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오샥 형이 젊을 때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산물이 저예요. 무슨 해산물이냐? 무슨 문어 새끼 갈아 튀어나왔구만. 야 너 내가 만든 거냐? 이런 거지. 난 이렇게 한번 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과정을 거쳤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이렇게 미운 사람이 있었어.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직장 상사인데 내가 나중에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만약 그 사람이 앞에 있으면 난 브레이크 대신에 악셀을 밟겠다. 좀 심각한 얘기지만 그 사람 때문에 이를 갈고 막 공공을 그럴 걷고 이럴 정도로. 아, 정도로. 누구나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조직 생활하는 사람들은 너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 나는 모르지만 내가 너는 용서해 주는 거야. 아. 근데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심각했지. 뭐 하루에 욕을 안 먹으면 안 지나갔으니까. 이게 이제 계속 속이 뒤틀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잘해서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이 미운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잘했다고 생각이 안 들어. 내가 저 정도를 못해서가 아니라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너를 갈구려고 그런다. 내가 어떻게 주눅이 들잖아 사람이 한번. 그러면 안 하던 실수를 하잖아. 그치. 잘 안 되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그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부터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사람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별 갖가지 생각을 다 했어. 근데 어떤 순간이 있냐면 그 선거 때였는 것 같은데 진짜 여기 나오는 이 친구처럼 비슷할 것 같아. 뭐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밤 꼴딱 새고 그러면서 막 진짜 악으로 깡으로 막 이런 걸로 해준 거지. 한 달을 버텼어. 마지막에 한 이틀 남겨두고는 이렇게 코피가 이렇게 쭉 나더라고. 그 코피가 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너 왜 그러냐? 많이 아프냐? 이런 식으로 걱정해 주는 거에 솔직히 말하면 그때 확 풀어지더라고. 아니 근데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냐면 네가 그 사람 때문에 네가 발전이 된 거니? 발전은 돼. 어. 발전은 되는데 뭐냐면 그 사람이 없잖아. 없어야 내가 완벽하게 탈바꿈된 나비가 된 나를 볼 수 근데 있는데 저는요. 그 사람 밑에 있으면 계속 그래. 저는 형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프로는 음. 특히 그 어떤 예술 분야에서 프로는요 그런 과정을 이겨낸 사람만 프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일이 그냥, 예. 예술은 아니라서 예.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상당수의 직업이 다 그럴 것 같아. 예.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어디 이제 되게 큰 행사나 뭐 큰 회의, 중요한 회의 이런 데서 이렇게 주요하게 말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이제 그렇게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쉬운 일이 아닌 거는 물론 내가 나의 이 벽을 깨고 알을 깨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도 있는데 정말 수많은 갈굼과 그 어렵고 막 식은땀 나고 진땀 나는 과정을 극복해내야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그러면 그 업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플래처 선생이 있었어? 최과장한테도? 많았죠. 그래? 예. 그러니까 막 예. 정말 모욕을 주거나 예. 혹은 첫 직장에서는 진짜 엄청난 모욕을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막 혼자 화장실 가서 막 울고 이런 적도 아니 있었어요. 여기 이 영화에서 이 네. 플래처 선생은 네. 얘한테 그러니까 니네 엄마가 너 버리고 떠났지. 네가 이렇게 박자를 못 맞추니까 이런 그런 예. 비슷한 얘기 이런 많이 들었어요. 인신 모독을 하잖아. 예, 그러니까 엄마 뭐 이런 가족 이런 건 아니지만 인신모독 얘기는 엄청나게 아유, 많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듣죠. 하는구나. 이게 직장 생활하고 비교해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너도 플래처 그래서- 선생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죠. 군대에서도 있었고 제 첫 직장에서도 있었고. 군대 뭐 좀 막 있겠다. 이런 얘기는 좀 하긴 그렇지만 첫 직장에서는 전 따귀를 맞았거든요. 어떤 확 술자리에서. 확 그래서 주변에 보던 사람들이 다 형같이 그렇게 신경 얘기했어요. 쓰라. 형같이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왜 그래? 너 미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순간을 되게 견뎠고 참았거든요. 참을 수밖에 없죠. 뭐 신입사원이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교 대상으로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근데 정말 한국의 직장 생활하다 보면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라는 말이 너무 절실히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최 회장님처럼 이렇게 어떤 큰 회의라든가 이렇게 해서 말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든가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다는 생각도 저도 너무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 너의 어떤 발전이나 너의 업그레이드에 도움을 준 거네? 결론적으로는 자극을 줬죠. 자극. 예. 예. 필요한 자극이죠. 네, 그게 자극을 필요한 줬죠, 거야? 자극. 가끔은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거 정말 나한테 위기인데 나한테 정말 힘든 상황인데 라는 그거가 없이 내가 정말 유의미한 발전은 잘 안 생겨요. 아니 그러니까 이 영화가 네. 계속 이 영화가 하는 질문이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너를 어느 정도 자극, 스티뮬레이트를 해서 네가 좀 더 발전을 하거나 이렇다면은 그거의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음악을 내가 제 지금 따기를 한 대 때려서 제가 저 박자를 맞출 수 있다면 난 때리겠어. 따기 한 10대쯤 때리겠어 정말. 내가 오늘 밤 쟤를 따기를 때려서 제가 할 수 있다면. 근데 내 생각은 아니거든. 나는 제가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집에 가서 절치부심하고 막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또 그 한계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좋은 상사라면 이 아이가 견뎌내고 얘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임계점 그 자극의 임계점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주겠죠. 좋은 상사가 그런 그러니까 상사 같아요. 제가 좀 보기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칭찬은 또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며 칭찬을 해서 얘를 더 발전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두 가지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는 이게 처음부터 보자고 드럼을 너무 좋아하니까 다 아무도 없어도 열심히 연습하는 것 열정이 있어서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라는 기본이 있는 거잖아. 기본이 안 돼 있는 애야. 그냥 맨날 노는 게 좋고 이거 드럼 관심도 없어. 그런 애 따기를 10대 때려서 그거 한 번을 하게 만든들 별 소용이 없는 거잖아. 사실 별 가치가 없어. 근데 이 친구는 너무 하고 싶어해. 따기 맞으면서 내가 뭘 틀렸는지를 알고 싶어해. 그러니까 그걸 알고 싶어하는 것을 너무 강렬하니까 나중에 차 사고가 나도 들어가서 막 공연을 하는 거야. 난 저 새끼를 이기고 싶어. 그 장면- 그리고 나도 잘하고 싶어라는 거지. 그 장면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취해버리는 거지. 근데 그게 좋아하는 거이기도 하고 거기에 취해 있긴 한데 잘 못해. 한계가 명확해서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걸 넘어갈 수 없어. 보통 사람은 그렇게 지어져 버리잖아. 근데 그거를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지 플래처는.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의 직장 상사 혹은 내가 직장사인 내가 쟤는 저러면 넘어갈 것 같은데 라고 예감하는 순간이 몇 번이나 되냐고. 많지 않다라는 거야. 얘를 강압적으로 하는 이유가 솔직히 말하면 제 발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 내 답답함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이 일을 성공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플래처도 다른 부분이 아는 부분이 그 두 있다는 가지를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나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거는 얘를 위한 거고 이거는 이 일을 성사시켜야 되는 거고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같은 거지 두 가지가 결코 분리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것도 옳은 말일 수 있고요. 근데 나는 좀 다르게 보는 거야.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밑에가 난 이런 거 보는 거야. 밴드 그 사람 하는 사람 보이기보다는 악기에서 나는 소리잖아. 그 소리만 보는 거지. 그 소리가 틀렸으니까 가서 조지는 거야. 잘 되게 해야만 하니까. 컴피티션에 가서 승리를 해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상을 받아야 되니까. 이 인간성은 필요 없어. 난 소리를 원해. 라는 게 직장은 안 그러냐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저도 좀 다르게 봤던 건 뭐였냐면 아까 이제 오샹님도 얘기했지만 이 플래처 선생님의 교수법 있잖아요. 내가 선택한 방식 이건 내 학습이고 내 교수법이고 내 학생들을 위한 그 학생들 중에 자극을 받으면 나는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앤드류가 있던 거예요. 선생님은 내 학습법을 믿고 내 교수법을 믿고 아이를 뭐 체벌을 한다던가 좀 가학적인 그런 방법을 썼던 거고 자기 내 의지고 나는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라는 자기의 다짐이니까 그 학생들 중에 그 교수법이 마음에 안 들거나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떠나는 거고요. 대신에 이 앤드류는 내가 채찍질을 받고 내가 위플래시 되니까 맞다 보니까 내가 늘어나 내 열정이 더 솟구쳐. 이게 궁합이 잘 맞은 그 교수와 학생이 만난 플래처에 거예요. 대한 증오심. 그렇죠. 너희 자식 그 막
드럼 치면서 막 쳐다보고 그렇죠. 둘이 눈싸움 하잖아요. 나중에는 이게 욕하면서. 묵음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난 그 앞에 이 감독이 되게 이 상황을 판타지로만 그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 장면이 하나 있어. 아까 오정한테도 한 얘기인데 뭐냐면 그 맨 마지막 곡을 하기 직전에 첫 곡에 악보를 안 주잖아. 그 악보를 안 주고 뒤통수를 치는 뒤통수를 장면이죠. 왜 치냐 이거야. 정말로 이 친구가 성장을 원하게 한다면은 사실은 얘한테는 재기의 순간이야. 그 재기의 순간을 딱 하나 느끼는 밟아버리는 거죠. 진짜 밟아버리는 거야. 네. 너는 끝났어. 넌 다시는 음악 못하게 내가 밟아버릴 하겠다라는 거야. 네. 하겠다라는 자기 감정이 있잖아.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야? 교수가 오해하잖아요. 네가 나를 그렇게 밀고 해서 내가 여기서 떠나겠다라고 오해하고 거기서 오해가 엿먹었잖아요. 아니지. 그건 사실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확신하고 나는 너를 엿먹이려고 이 자리에 세운 거를 암시를 하고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단순한 거예요. 교수님은 앤드류를 복수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네. 하나 첫 교수법이라고 한다면 그 복수가 맞냐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화두고 특히 이제 이거가 드럼인 거가 사람들이 좀 악기가 드럼인 거가 좀 더 잘 먹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무슨 피아노나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이나 무슨 기타나 이런 걸로 했으면 그림이 안 나오죠. 좀 그 뭐랄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혹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틀리고 안 틀리게 너무 명확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드럼이라는 거는 여기 스튜디오 밴드라고 계속 그러잖아. 그렇죠. 드럼은 그러니까 녹음실에서 틀리면 제일 짜증 나는 게 드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컴퓨터처럼 정확해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드럼에서 녹음 레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습을 해서 정말 악보를 딸딸 외우는 거. 악보를 외우는 게 아니고 리듬이 오늘 아까 따게 때리는 게 그거야. 이게 드래깅이라고 그러죠. 늦는 거. 러싱은 빠른 거잖아. 그러면서 내가 지금 빨라니 느려냐면서 따기를 계속 때려잖아. 그러니까 드럼은 예를 들어서 120 BPM. 그럼 120 BPM 정확하게 쳐야 돼. 안 밀리게. 모든 악기들이 거기에 얹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럼을 스튜디오 드러머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엄청난 수준인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이야. 하루에 16시간씩 드럼만 쳐요. 그렇게 몇십 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의 얘를 그렇게 몰아붙이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나는 저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하는 거고 나도 주변에 이제 드러머들이 많이 있잖아. 예, 근데 드럼은 이상하게 연습량과 좀 비례하는 것 같아. 예, 진짜로. 맞아요. 그래서 아까 이 감독이 철저하게 느낀 게 이 감독도 나처럼 이렇게 놀기 좋아하고 이런 연습 하루 10시간씩 못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드럼을 안 간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 플래처 선생이 무서운 건지 아니면은 이 앤드류가 자기와 동일시되는 건지 그 두 가지 감정이 다 동시에 들어서 몰입하게 되는 건지. 이 영화가 사실 흥행은 안 되고 되게 망한 영화거든요. 사실은 어디 기사 보니까 이게 오스카 작품상 후보들 역대 모든 영화들 중에 제일 돈을 못 벌었대. 뭐 지금 이제 다시 뭐 재개봉하고 뭐 다시 벌고 있죠. 벌고는 있겠지만 이 J.K. 시몬스의 연기를 보는 것만 해도 아주 뭐 재밌는데 그러네요. 짜증나게 하잖아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짜증나나? 저는 그래요. 되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하게 그냥 플래처는요. 앤드류의 열정, 노력 이게 마음에 든 게 아니고 걔가 보여준 연주 그냥 단순히 음악적으로 자기가 만족한 거예요. 저는 그냥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비정이 이제 옛날 생각에 더 이렇게 막 푹 빠져서 이렇게 막 하실 수는 있는데 그냥 영화는 좀 단순하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냥 플래처가 그렇게 복잡하게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래서 좀 마음이 내가 이렇게 남일 같지 않다고 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뭐 작업을 하거나 뭐 녹음을 하거나 무슨 작품을 하거나 이럴 때 프로들은 이렇게 모아놓고 내가 항상 그런 얘기해요. 나는 열정이나 무슨 노력 이거 열심히 하고 나는 그거 아무 신경 안 써. 그건 너네 알아서 하고 잘해야지.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갖게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죠. 항상 프로들한테.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이 영화에서 되게 재밌는 장면이 이 세 명의 드러머를 딱 데려다 놓고 그쵸. 자, 이 파트를 누가 맞느냐 못 맞느냐를 가지고 셋이 거의 막 몇 시간 동안 그쵸. 진짜 피땀을 흘려서 경쟁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앤드류한테 자, 네가 이 파트 땄어. 내일 몇 시까지 어디로 와. 딱 그러는데 얘가 그 시간을 맞춰서 가다가 약간 꼬인 거예요. 동선이. 그래서
자동차를 뭐 막 급하게 막 렌트해가지고 막 몰고 가는데 거기서 사고가 나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완전 피를 뚝뚝 흘리면서 막 완전히 몸도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 죽어도 이 연주를 내가 해야겠다. 막 가는 거죠. 거기가 링컨 센터인가 뭐 네. 거기서 이제 하다가 얘가 차 사고가 났는데 그거 좀 이제 웃기죠. 그래서 결국 얘는 이제 음악을 접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콘서바토리에도 그만두고 그만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퇴학시켰잖아. 퇴학이었나? 디스미설이었으니까. 그렇죠. 선생을 그러니까 공격했으니까. 옮겼다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나는 그 학교와 이 플래처는 항상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 사실. 뭐 아니 이건 프로를 양성하는 데니까 뭐 어느 정도 사람들을 푸시해야 되는 그 한계 상황으로 푸시하는 거가 있겠죠. 왜냐하면 학교들끼리도 경쟁도 있고 또 자기들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게 있잖아. 그래서 애가 이제 학교를 잘리든지 뭐 하여튼 뭐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재즈 음악원 가상의 학교긴 한데 내가 보기에는 뭐 줄리어드나 뭐 이런 데를 이렇게 빗대서 빗대서 한 것 같아요. 그 음악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선생들 있으니까 거기서 선생이 왕이잖아.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고 그게 근데 학교라면은 모든 게 좀 용인이 되고 좀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렇다라는 거. 이 영화 보면서 그 옛날에 페임이라는 뮤지컬이 있었잖아요. 네. 페임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얘기지만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나고 우리도 학교들이 이제 슬슬 이런 재즈나 이런 팝이나 이런 실용음악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학교 과들이 많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무한 경쟁을 시키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이상하게 배워서 했었는데 요즘 학교에서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퀄리티가 좋아지잖아요. 전반적인. 기본기들이 다들 좋아지고 그래서 여기 앤드루 같은 애들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어디까지 푸시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 이제 남는 거죠. 뭐 각자의 답들이 있는 것 같네요. 이건 뭐 영화니까 이제 뭐 그 극단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좀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결론으로 보면 난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뭐냐면 앤드류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야. 좋아하는 일은 관둔다고 해서 관둬지지 않거든요. 또 하나 정말로 나하고 안 맞는 일은 아무리 뭐 정말 마음을 수백 번 고쳐먹고 정말로 한다고 해도 안 맞는 일은 안 맞아. 그 결론이 얘기해 주죠 사실은.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것이 있는데 똑같은 중량을 놓고 따졌을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 누가 와서 뭐라고 욕을 해도 그 일을 하죠. 근데 하기 싫은 일은 누가 와서 칭찬을 두 번, 세 번 하다가 한 번 삐끗하면 그만 관두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로 포커싱 되는 것은 플래처가 어떤 인간이냐가 아니라 플래처 같은 인간한테도 대들려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욕하면서 덤치는 애가 승자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 부분까지는 얘는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다. 우리가 가끔 그 얘기했잖아. 정말 좋아하는 일은 직업으로 갖지 말라. 뭐 이런 소리를 하지만 그 일을 하게 돼 있어. 근데 보면은 이 플래처 선생이 애를 푸시해가지고 한 명이 자살하는 누구 이 선배 중에 하나가 자살하죠. 죽는다는 뭐 이런 있죠. 설정이 있어요. 네. 그것만 없다면 나는 뭐 플래처 선생의 어떤 방식? 교수법 이거가 뭐 저럴 수도 있지라고 나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제 그게 나와서 이 사람이 너무 푸시했다라는 거죠. 그 설정이. 그러니까 또 다른 앤드루가 있었던 거야. 그렇게 해서 얘가 앤드루가 그 아까 그 얘기했지만 차 사고 나고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무리하다가 스틱 들고서 그 가서 연주를 하잖아. 흘리면서, 피 흘리면서 그 말이 돼? 실제로 아니 근데 마일스 텔러가 제이케 시몬스를 덮치는 장면 있잖아. 네. 거기서 제이케 시몬스 갈비뼈가 2개가 나갔대. 아이고. 갈비뼈가 나갔는데 갈비뼈는 기부스도 못하고 못하죠. 몸통으로 기부스를 해야 돼요. 그거 되게 보호대. 깝깝한 상황이잖아. 깝깝해요. 근데 계속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금이 갔대나 뭐 그랬대. 갈비뼈 금 많이 가요. 할아버지인데 나이 많잖아. 근데 이 어린애가 이 마일스 텔러는 스펙타큘러 나우라는 영화 봤어요? 그거랑 뭐 그 전에 몇몇 영화들에
다이버전트에 나왔다면서요? 다이버전트. 아, 다이버전트? 다이버전트에서도 되게 싸가지 없는 친구를 나. 그리고 That Awkward Moment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난 그 영화 두 개 약간 좀 성장 영화 같고 좀 애들 그런 건데 약간 묘한 매력이 있어. 이 마일스 텔러가 옛날에 존 벨루시 있죠. 네. 브루스 브라더스. 네.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물론 존 벨루시는 이제 코미디 배우고 되게 좀 조그맣고 통통해도 진욱이 스타일인데 제 스타일이라고요? 아니야. 약간 느낌이 약간 진욱이 같은 스타일인데 또 방금 공격당한 거야. 그런 것 같아서. 확 저질러. 또 근데 덮쳐. 약간 얼굴이 마스크가 존 벨루시 느낌도 좀 있고 약간 옛날에 그런 배우들의 얼굴이 좀 들어있어요. 진짜 좀 그러네요. 저는 보면서 존 웨인이 좀 생각나죠. 존 웨인도 어떨 때 폴 뉴먼 얼굴도 살짝 나오고 맞아요. 얘가 이제 뭐 26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보기에는 클 것 같아요. 클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저는 잘 컸으면 좋겠고 저는 에드워드 노튼이 생각났어요. 에드워드 노튼? 그러니까 이미지나 연기력이나 이런 부분이 나는 그렇게 좀 컸으면 좋겠다. 거기서 진짜 닭살이 좀 돋더라고. 이제 선생님이 악보를 안 주고 얘를 엿을 딱 먹이는 상황인데 얘가 그래서 좌절하고 나가잖아. 일단 무대 밖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다시 이를 악물고 딱 돌아와서 드럼을 치기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와가지고 막 드럼을 자기가 막 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갑자기 선생님 이제 뒤에 와서 이 악물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그쵸. 이 악물고 얘기하는데 내 큐를 따르라고. 그쵸. 막 그러면서 얘가 막 무슨 말을 해도 다 튕겨내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게 이제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그렇죠. 카라반. 그죠, 카라반. 네. 와,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그 모습, 그 연기, 거기서 이렇게 약간. 연기라기보단 실제를 해 이렇게. 근데 그런 비슷한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살다가. 드는 때가 있는데 네. 그게 핀트가 잘 맞아야 된다니까. 잘못 가서 개길 때가 아닌데 상사한테 개기면 죽도밥도 안 되잖아. 그건 이제 깽판이 되는 거죠. 깽판이 되잖아. 근데 이게 내가 정말로 한계라서 이거 난 더 이상 못해. 던지는 순간이 있거든. 근데 지금 이 네이튼에게는 던지는 순간인 거야. 이건 끝이야.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벼랑 끝이고 너랑 나랑은 이걸로 너를 잡든지 내가 죽든지 혹은 잡으리란 법칙도 없고 난 이렇게까지 한번 하고 가야 돼 라는 것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가끔 머리를 쓴단 말이야. 지금 한번 개길 땐가? 이런 식으로 머리를 쓴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안 통해. 김 PD, 넌 그 상사한테 좀 맺힌 게 맞나 보다. 상당히 많지. 목에 핏대가 올랐어 지금. 그러니까 눈도 충혈됐어요. 진짜 아니 눈은 아까도 충혈된 거고 핏줄 터졌어요. 지금. 내가 맺힌 게 많아. 그 뭐 누구한테나 자기의 플래처 선생님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랑 상극인데 자기한테 자극을 주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뭐 배울 점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비껴내고 내가 좀 더 강해지고 레벨 10에서 레벨 11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기엔 좀 너무 충격을 좀 덜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짜 좀 튕겨내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자극을 받는 케이스는 많잖아요. 꼭 이렇게 내 멱살을 움켜잡고 너 이 새끼 너 못해 너 무시당하는 것도 자극이 될 수 있고. 그쵸. 그리고 또 잘하는 사람 보고서 받을 수 있는 자극도 그렇죠. 있고. 스스로 느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경쟁 구도잖아요. 여기서도 드러머 다 잘 치는 이 세 명 중에 메인을 하려고 계속 아까 막 템포 막 300 막 이렇게 네, 300. 그 더블 타임 스윙이라는 그 리듬이 안 그래도 스윙인데 그거를 2배 빨리 치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도 그 뭐 세션 녹음할 때 드럼 세션 하는 옛날에 형들 딱 와서 야 나는 드럼 뭐 130서부터는 그 바운스로는 못 쳐.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미디로 드럼 찍어 놓으면 그 형이 와서 이제 드럼을 이렇게 옛날에 이제 뭐 유명한 형들 있어요. 그 선배님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는 내가 드럼 이 바운스로 난 못 치는데 이렇게 그냥 딱 얘기하더라고. 네. 근데 나는 아직도 그 첫 녹음할 때 90년대 중반에 배수연 씨라고 아주 유명하죠. 유명하시죠. 나는 그 건물 경비인 줄 알았어 처음에. 이렇게 양복 바지 입은 아저씨가 이렇게 오더니 바지를 이렇게 걷어. 배수연 씨야 저 사람. 90년대에 나온 그 앨범을 집에 갖고 계시면요. 이렇게 열어보면 드럼에 그분 이름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많이 쳤죠. 요즘은 이제 강수호 네, 강수호 씨도 많이 씨가 치고, 치죠. 근데 그때는 배수연 씨였어. 근데 세션. 그 양복 바지를 걷더니 치는데
정말 비트가 하나도 안 나가게 치는 거야. 일단 내 귀에 내 리듬 내 귀는 초월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룸에 나와가지고 다시 자기가 친 걸 이렇게 들어보시더니 여기 다시 해야 되겠나 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괜찮은데요? 그랬더니 여기 나갔잖아. 그러더니 들어가서 몇 마디부터 몇 마디까지 다 친다고 하고 다시 치더라고. 그거를 딱 하고 나서 이제 내가 그때 이제 종범이랑 같이 이렇게 둘이 뭐 얘기 못 하겠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기타나 뭐 피아노나 이런 거는 어둡죠. 거기는 좀 다른 느낌으로 다시 해주세요. 우리 어렸지만 우리가 20대 초반 막 이랬으니까 어렸지만 그때 그 역대급 이런 세션맨들한테 막 요구도 했는데 드럼은 뭘 요구할 수가 없겠더라고. 알아서 다 잘해주고 그래서 툭툭 하고서 막 나와서 야, 뭐 먹을 거 없냐 그러면서 그러고 가셨어.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배소연 씨랑 많이 이제 작업을 했는데 경이롭더라고. 이 드럼 치는 그런 거가.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제 나오는 이런 재즈 드럼은 또 다른 경지예요. 그런 거랑 또 다르고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이런 데서 이렇게 여기 버디 리치 나오잖아. 버디 리치 클립들을 한번 보시면 버디 리치 쳐가지고 뭐 멋있는 것들이 많고 또 이 버디 리치 말고도 정말 훌륭한 드러머들 굉장히 많아요. 아까 뭐 조 존스 얘기도 했지만 그런 빅밴드의 드러머들 그리고 드러머들이 밴드 리더인 경우도 많았고 이런 드럼의 어떤 세계 드럼은 리듬이라서 굉장히 1차적이잖아요. 우리한테 탁 오잖아. 음악이기 이전에 그 리듬이라는 게 그래서 올해 그 오스카를 봤더니 이제 이 위플래시랑 버드맨 있잖아요. 버드맨. 예. 버드맨이 오스카 작품상 받았죠. 네. 근데 버드맨 보면은 중간에 음악이 안 나고 계속 드럼이 비트가 나오고. 나오죠. 예. 예. 그래서 올해는 드럼의 해인가 싶더라고요. 오스카 시상식에서도 그 마일스 텔러가 중간에 막 드럼 치고 하죠. 버드맨 그거 하면서 그것도 드럼도 그냥 그런 드럼이 아니고 이런 재즈 드럼. 아주 드럼의 극한이라는 그런 재즈 드럼들이 많이 나와서 좀 귀가 많이 호사를 누렸어요. 이 영화에서도 물론 마일스 텔러도 드럼 잘 치지만 나중에 이 카라반을 연주하잖아. 카라반은 아주 옛날 거의 100년 가까이 된 듀크 헬링턴 빅밴드에서 했던 거를 그 뒤로 수없이 많은 빅밴드가 또는 뭐 트리오로 뭐 또는 뭐 솔로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카라반을 많이 연주했는데 이 카라반이 리듬이 굉장히 힘들거든. 디디디디디 하면 그 더블 스윙 나오고 그래서 카라반을 하면서 드럼 솔로들을 많이 넣거든. 거기에 중간에. 여기서도 오늘 카라반에서 드럼 솔로로 영화가 마무리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플래처 선생과 앤드루가 둘이 공감을 하죠. 화해를 이루는 것 같기도 해. 막판에. 예, 막판에 그렇죠. 처음에는 멍하는 짓을 이러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지휘를 해주죠. 그렇죠. 예, 소리 높여라, 다시 낮춰라, 자 올려 막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둘이 웃으면서 끝나요. 그렇죠. 둘이 거룩한 화해를 하면서 영화는 끝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야. 그리고 영화엔 안 나왔지만 둘이 나가서 멱살을 잡겠죠. 그렇죠. 둘이는 꺼져. 둘은 아니 내가 보기엔 둘이 저 위에 어디선가에서 만난 거야. 저 보통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그 경지에서 만난 거야. 하이에서 만난 하이가 돼서 만난 그러니까 거. 저는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음악적으로 만난 거고 거기서 이렇게 아까 전에 속도를 좀 올려 막 이렇게 이제 자기가 저는 그 눈빛을 어떻게 봤냐면 이제 내 기계처럼 본 거예요. 저는 이 앤드류가 앤드류가 내가 조종하고 내가 마음 조절하는 대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기계라는 손짓으로 저는 사실 그렇게 느꼈거든요. 얘는 이제 그런 복수를 하는 거지. 소심한 복수를. 뭐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어떤 그런 이제 고수들끼리의 만남, 초절정 고수들이 벌판에서 일합을 겨누듯이 막 그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끝난 것 같아요. 카라반이 연주가 되면서 뭐 훌륭한 연주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또 이런 재즈 이게 사실 재즈 좋아하세요? 재즈? 저는 재즈를 거의 메인으로 듣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러니까 재즈인데 여기서 하는 음악들은 또 옛날 정통 재즈잖아. 그렇죠. 또 우리가 지금 듣는 무슨 보사노바니 뭐 이런 스윗한 재즈가 아니고 여기서는 좀 살벌한 재즈예요. 연주들도 살벌하고
여기서도 중간 플래처가 그 바에서 얘기하잖아. 재즈가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뭐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재즈 CD 같은 거 들어봐라. 뭐 이런 얘기 하지. 그러니까 재즈가 이제 점점 팝이랑 섞이면서 우리는 되게 달달한 재즈만 듣고 싶어 하는데 이런 재즈도 있다라는 거. 그거가 영화가 아주 긍정적인.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내 정말 귀가 호소하고 있구나. 아, 그건 맞아요. 와. 영화 보는 내내 듣는 귀가 기분이 아주 재즈죠. 정말 내가 호소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언제 이 일반인들이 이 두크 헬링턴의 카라반을 통으로 다 이렇게 못 듣겠어. 그렇죠. 나도 듣기 힘든데. 그 영화 홍보 멘트 중에 그거 나오잖아요. 마지막 절정의 10분 막 그쵸? 10분에 막 주목하라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 드럼 솔로가 카라반이 거의 10분 가까이 연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판에.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진짜 10분이야? 9분 19초입니다. 여러분 9분 19초의 연주에 흠뻑 빠지실 겁니다. 그치, 카라반이 내가 또 보면서 재고 있었냐 그거? 진짜. 재즈가 아니었 재즈처럼 암울한 어떤 전개가 아니었으면 또 이런 스토리를 담아내기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플래처가 마지막 부분에서 뭘 느꼈냐라고 본다면 난 플래처를 좋은 스승으로 보기는 아직도 인정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단 스승이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한 것 같냐면 초월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학생의 어떤 레벨? 레벨일 네. 수도 있고 네. 모든 움직임을 다 읽어낼 수 있을 정도의 이 능력과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값과 혹은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에 대한 부분을 이식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상태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가능한 일 같아. 사실은 누군가에게 내가 그걸 전수하는 건. 그런데 그걸 다 가지고 있어도 마지막에 정말로 이 드럼 솔로로 인해서 자기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자기 자신은 스승이 갖는 또 아주 호사죠. 정말로 내가 가르쳤던 어떤 존재로부터 받는 그리고 거기에서 느끼는 두 가지 마음 있잖아. 제가 저렇게 컸으니 나는 이제 퇴물인가? 뭐 이런 느낌 또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도 비슷할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아끼는 사람에게는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서 막 좋은 말도 해주지만 때로는 정말 실망스러울 때는 막 상스러운 욕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공감이 잘 안 되면 불꽃이 막 튀기겠죠. 근데 그게 잘 마무리돼서 서로가 정말로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마지막에 느끼는 이런 잼 같은 희열을 느끼겠죠. 그게 이 영화를 계속해서 솔직히 말하면 오늘 그 10분은 다시 되돌이표가 보고 끝나고 3번이야. 다시 되돌이표로. 그 부분은 너무 맛있어서 뭐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예, 뭐 근데 나는 좀 사람들이 아까 플래처 J.K. 시몬스가 재즈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나는 학교에서 내가 음악을 가르치는기도 하지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새가 있는데 머리는 클래식 음악이고 몸통은 팝 음악이야. 양쪽 날개는 한쪽은 재즈고 한쪽은 락이란다. 난 그 얘기를 항상 해요. 그래서 날개가 크면 클수록 새가 하늘 높이 멀리 날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이 양쪽 날개가 너무 작아서 펭귄이야. 뚱뚱거려. 그래서 날지를 못해. 가운데만 그 얘기를 나는 항상 하거든요. 첫 시간 뭐 이럴 때 음악 이제 장르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굉장히 공감 가네. 나도 그러네.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락 음악은 우리가 10대 때 아니면 못 듣는 음악이야. 중고등학교 때 힘 빠져서 못 들어요. 빠질 수 있는 예. 그럴 때 빠져야 되는 음악이고 재즈는 20대 때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락 음악을 많이 들은 다음에 가는 데가 재즈야. 그러면서 20, 30대 때 들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기에는 너무 바빠. 너무 바쁘고 일이 많고 여유가 없어요. 재즈랑 락 음악은 많이 들어야 되는 음악이거든. 음악 하나를 계속 많이 들어야 되고 계속 빠져서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항상 안타까운 마음인데 글쎄요. 이런 위플래시 같은 영화가 나와서 이렇게 누구? 두크 헬링턴, 뭐 행클레비, 뭐 아까 뭐 체로키 이런 음악도 나오고 되게 유명한 재즈 넘버들이 많이 나왔어요. 옛날 빅밴드 시절.
근데 뭐 그런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재즈에 또 귀를 또 열고 이렇게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는 또 들더라고요. 내가 나이 먹었나 봐 그런 생각하는 거 보니. 아무튼 모처럼 음악 영화를 해가지고. 근데 뭐 음악 얘기 뭐 오늘 많이 안 했는데? 음악이 뭐 많이 이렇게 얘기할 줄 직장 알고. 얘기 많이 한 거 같아요. 직장 얘기. 직장이 빗대가지고 했구만. 5점 척도 해야죠. 5점 척도. 아 참 그거 했어야죠. 네. 좋은 영화를 찾아방황하는 이치 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터.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예, 5점 척도를 네. 또 별점을 한번 해볼까요? 예. 네. 1번 적금께서라도 꼭 보셔야. 네. 2번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네. 3번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4번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네. 5번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보에 팥 기부 바랍니다. 아, 치킨이 팥으로 바뀌었군요. 네. 기부로 바뀌었죠. 누구부터 할까? 진욱이부터. 저부터요. 뭐 저부터 안 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아, 진욱이가 지금 졸려갖고 눈이 반쪽 갑자기 바뀌었어. 이렇게 그러네. 저는 자, 저는 저 별 5개입니다. 5점이고요. 네, 5점이고요. 이유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 선생과 제자의 관계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연주도 중요하고 한데 많은 분들이 좀 기피하는 영화 장르 중에 하나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악 영화. 근데 그 어떤 음악 영화보다 되게 간단하게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아주 강렬한 그런 리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저는 이 드럼이나 이 리듬이라는 말이 한국 사람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타악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 음악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거나 음악에 관심이 없던 분도 영화를 보시면 어떤 걸 얘기하는지는 충분히 아실 수 있고 그 흠뻑 아까 전에 9분 19초의 연주에 흠뻑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빠져보시라고 별 5개를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돌침대 별 5개. 네, 적금께서 꼭 보셔야 네, 5점. 네, 최 과장. 너무 많이 준 것 같은데. 저도 별 5개입니다. 뭐야?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마다 이제 음악 듣는 취향이나 영화 보는 취향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영화는 정말 객관적으로 그런 영화예요. 라고 말하기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면서 집중력이 이렇게 막 확 생겼다가 떨어졌다가 생겼다 떨어졌다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한시도 눈을 못 떼고 거의 숨을 못 쉬고 봤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최소한 저한테는 5개짜리 영화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금께서라도 꼭 보셔야. 어쩐지 약간 형이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숨죽이면서 보더라고요, 형이.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봤어요. 저는. 네. 너무 짧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 김필? 저도 별 5개고요. 어머. 오, 웬일이야. 큰일 났네. 이유가 좀 있다면 이런 거죠. 저는 씩씩대면서 이씨발 네, 그렇죠. 맞기 때문에 막 시끄러웠을 거야. 이놈의 시기. 플래처. 이렇게서 봤는데 하나는 이런 거죠. 요즘 따라 많이 거론되는 신조어 중에 열정페이라는 게 있대요. 네.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그거를 자기 열정으로 말하자면 희생하고 하는 순간들이 이제 20대까지의 우리 지금 청년 실험 뭐 이런 것들인데 열정페이가 과연 무엇인가에 푹 빠져서 볼 수 있는 영화 같아요. 내가 정말 저런 정도로 손에 피가 막 솟구칠 정도로까지 열심히 하는 일이 반드시 저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저 장벽들, 나를 막 억압하고 있는 많은 것들, 내가 모든 거, 내 이거 한 번은 꼭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갈 수 있겠다. 라는 희망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나는 무용고 최초로 별 5개, 4개인 것 같습니다. 처음이죠. 처음인 것 같네요. 네. 나는 음악 영화라고 나오는
것들이 좀 항상 보면은 좀 그냥 개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짜치거든요. 그게. 저 너무 이 판타지가 많고 예를 들어서 저번에 우리가 극장 가서 했던 비긴 어게인 같은 거 많은 부분들이 생략돼 있고 그냥 그 결과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물론 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너무 달달한 것만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오히려 그 비긴 어게인 이런 것보다 굉장히 더 사실적이었고 그럴 법한 일이고 오히려 그러면서도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의 대입도 가능한 여러분들이 아까 직장 얘기들 했듯이 그리고 나는 이렇게 오늘 보면서 내가 아까 좀 이렇게 편치 않았다라는 게 내가 그런 음악 영화들 보면서 편치 않은 거랑 좀 달랐던 게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앤드루 마일스 텔러한테 동일시를 하는데 난 플래처 선생이랑 자꾸 동일시가 되더라고. 너한테 그런 입장이야. 내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 그 플래처 선생한테 대입이 되는 거야 내가 자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까 몸을 베베 꽂지만 비록 이게 남일 같지 않다라는 거지만 아까도 얘기 좀 귀도 호사했고 이게 좀 많이 비긴 어게인처럼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네. 많이 안 볼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까 싶네. 근데 많이 볼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벌써 100만 돌파해요 이제. 정말? 예. 100만 찍나 봤어 이거. 100만 돌파해요 지금. 야 지금 몇 이거 완전 됐어. B급 영화 저예산 영화야. 최예산 영화죠. 100만 100만 아니니까 봐도 저는 그것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 나는 하여튼 비긴 어게인만큼은 많이 뭐 안 볼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죠. 예, 아무튼 그래서 예, 그러면 별이 4개가 4개네요. 5개가 5개가 4개죠. 별 20개. 소이지 20개. 별 20개가 떴네요 오늘. 그뭐 평균 내고 자시고도 없구만. 평균은 5죠. 예, 5점 만점. 무용도 강추 영화네요. 오, 네. 처음이네. 우리가 강추하는 영화가 좀 떠야 되는데. 그러네요. 나는 오히려 그래서 더 추천하고 싶어요. 많이 안 볼 것 같아. 그래서 보라고 하고 싶은 거지. 맞아요. 한 번쯤 보시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화는 위플래시 신나게 두드러 패는 이것저것 다 뚫어 패는 그런 영화였고요. 그렇죠. 신난 독설 아주 욕은 욕대로 그냥 우와 그냥 했던 영화. 마지막 어떤 노래 들을까요? 예, 노래를 아까 뭐 듣기로 하지 않았나? 예, 아까 전에 그거. Fuck you. 맞게요? 밥 좀. 예, 그렇죠. 아까 근데 위플래시에 나오는 음악들은 저희가 중간 중간에 아까 틀어드렸고요. 뭐 유명했던 뭐 체로키나 뭐 위플래시, 그다음에 카라반 이런 거는 또 찾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내가 재즈 음악에 심취했을 때 20대 초반 이때 아주 많이 들었던 위플래시라는 곡이 있어요. 곡 자체는 안 유명하지만 연주자들은 유명하죠. 밥 제임스. 예, 밥 제임스랑 얼클루. 밥 제임스는 피아니스트고 영화 음악, 뭐 드라마 음악도 많이 했고 포플레이를 이끌고 있죠 지금. 그렇죠. 얼클루랑 밥 제임스랑 같이 콜라보를 많이 했는데 그때 초창기 때 했던 거 중에 위플래시라고 있어요. 그냥 뭐 이 크로스오버라고 그러죠. 이 오늘 본 위플래시에서 나오는 그런 정통 뭐 빅밴드 음악은 아닌데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전자 악기도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그런 퓨전 재즈라고도 하고요. 뭐 그런 스타일의 재즈였죠. 그런 거를 처음에 많이 듣다가 이제 점점 이 오소독스 재즈로 가는 거죠. 그때 내가 들었던 위플래시. 그래서 나는 이 영화가 나와서 자꾸 그 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경쾌하고 그냥 뭐 이렇게 라운지 음악이에요. 네, 그럼 오늘 무용보 브로스 극장가다 지훈이가 불쌍해. 얼마나 맞았겠어. 위플래시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이는 많이 맞았을 것 같아. 이 음악은 영화랑은 상관없어요. 예. 여러분 다음 주 다시 만나요.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